안녕하세요. 실전 카빙 이론의 제로원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간단한 잡소리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체중을 증량하려고 난생 처음으로 웨이트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웨이트 배우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또 배우다 보면 또 궁금한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웨이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가 그런 얘기도 많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제 카빙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많이 없다는 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멋진 라이딩 영상 같은 거는 많은데 이론적인 영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보자고 결심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내추럴 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본 자세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카빙 턴을 하면서 앞으로 끌려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턴을 할 때 앞으로 끌려간다는 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텐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끌려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카빙 턴이라는 것은 슬로프 상단에서 아래로 낙하 운동을 하면서 그 낙하 운동의 에너지를 원 운동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낙하를 해서 속도를 붙여서 직하강에서 속도를 붙인 다음에 보통 엣지를 세우고 턴을 시작하시죠. 엣지를 세워서 턴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감속 운동이라는 겁니다.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감속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고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효과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 몸이 앞으로 쏠리실 거예요. 전철이나 버스에서도 운전기사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몸이 쏠리잖아요. 우리가 턴을 할 때도 똑같이 이제 턴을 시작하면은 감속 운동이 일어나고 몸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이 앞으로 쏠리는 거를 방지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제일 큰 문제는 당연히 테일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노우보드의 유효 엣지, 노즈의 유효 엣지부터 테일의 유효 엣지가 모든 엣지가 설면에 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뒤가 가벼워지면서 테일이 눈벽을 유지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면서 턴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힐턴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 때문에 턴이 터지는 케이스가 많고요. 토턴은 이제 힐턴보다 몸이 앞으로 쏠리기가 더 쉽습니다. 관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턴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즈가 박혀서 날아가는 케이스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힐턴에서는 노즈가 박혀서 날아가는 케이스 본 적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토턴에서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턴을 해서 급격한 회전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 결과 너무 많이 노즈에 체중이 실린 나머지 노즈가 꽂혀서 바로 노즈 꽂힘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끌려나가지 않는지 밑에 하체 부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끌려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와 효과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 줄다리기를 할 때 상대방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실제로 카빙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아마 보통 이런 자세로 줄을 잡고 이렇게 버티실 거예요. 이렇게 줄다리기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러면 아마 금방 끌려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카빙턴을 할 때 생각보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처럼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앞으로 안 끌려나가고 버텨주기가 쉬운 거거든요. 바로 이 자세가 기본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스노우보드에 세팅되어 있는 바인딩 각도가 있을 거예요. 뭐 앞발이 어떤 분은 뭐 21도일 수도 있고 뭐 36도일 수도 있고요. 앞발의 바인딩 각도만큼만 이제 골반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뎅이를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머리는 같이 뒤로 빠지면 안 되고 앞발 위쯤에 머무는 상태, 이 부분이 제일 기본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앞에서 끌어당기려고 할 때 우린 뒤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전향 각도가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덕 스탠스라도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가는 힘을 대항할 수 있게 내 관절이 유연해서 버틸 수 있다면은 굳이 전향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 관절의 유연성을 갖게 된다면은 덕 스탠스로도 전향처럼 카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관절에는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자기 관절이 유연하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빙을 한다면은 그래서 전향을 하는 편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근데 나는 덕센스가 너무 좋아. 그러신 분은 일단 전향으로 돌려서 카빙을 연습을 하시고 각 관절이 내가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충분히 가동 범위를 익힐 때까지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본인의 덕 스탠스로 돌아온다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전향을 탔을 때 버릇도 남아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 스탠스로 카빙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향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는 편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급사에 올라가게 되면은 경사에 맞춰서 내 중심을 더 많이 낙하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때 보통 사람들이 중심만 낙하시키고 궁뎅이 하체 부분은 테일 쪽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앞으로 쏠리는 걸 방지해 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중심과 하체까지 앞으로 같이 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사에서 테일이 더 잘 빠지면서 턴이 잘 터지게 됩니다. 급사에서는 중심만 낙하시키고 궁뎅이는 테일 쪽에 남아 있어서 그 센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타시면 사람들이 너 골반 닫혀있어 라는 말을 많이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을 열고 기본 포지션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닫혀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제가 많은 분들을 봐오면은 처음에는 기본 포지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턴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닫힌다는 거죠. 그게 왜 닫히냐면요, 턴은 원을 그리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나의 몸은 처음 출발한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보드가 회전에 맞춰서 내가 처음 잡았던 것을 계속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드는 돌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턴이 엣지 체인징 직전까지 자기가 처음에 잡았던 그런 기본 포지션을 잃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본 자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끌려나가지 않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골반이 열린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끌린다는 걸 버텨주는 느낌도 있지만 보드 원운동에 맞춰서 내가 그거를 선도하거나 같이 가기 위해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턴의 원운동에 맞춰서 앵글레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엣지각을 세우는 거와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